나는 그럼 신방세동에 안 걸려야지, 또는 초기 단계에서 증상이 많지 않을 때 반드시 알려드린 생활습관 예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부정맥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주로 부정맥 환자, 그 중에서도 신방세동 환자를 많이 보고 있는 이기용입니다. 신방세동 조기 발견 방법을 알려주신다고요? 네, 신방세동이라는 병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맥이 불규칙한 병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쉬운 거는 자기 맥박을 짚어보는 겁니다. 이게 본인이 쉽게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고요. 맥을 짚어봤는데 역시 불규칙해. 그랬을 때는 빨리 병원에 찾아가셔가지고 이제 심전도를 찍어보셔야 됩니다. 또 맥박이라는 게 지금은 불규칙했는데 막상 병원에 가면 또 정상이더라, 이러면 거짓말쟁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길게 심전도를 찍을 수 있는 방법, 영어로 하게 되면 홀터 심전도라고 하게 되는데, 이 연속 심전도를 적게는 하루, 많게는 3일, 더 많게는 일주일까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심전도를 체크를 하다 보면 지금 당장은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 한 번쯤은 신방세동이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정기적인 심전도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증상이 있으면 그때는 가서 정기적으로 받아야겠지만, 증상이 없었을 때는 굳이 갈 필요가 있진 않겠죠. 단, 내 나이가 65세가 됐다, 65세 이상이 됐는데 증상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때부터는 신방세동 위험도가 확 올라가거든요. 보통 2배 이상 올라간다고 하기 때문에 그때는 반드시 병원에 가보셔야 되고요. 내 나이가 75세가 됐다, 75세 이상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증상이 있던지 없던지 간에 반드시 심전도를 계속 찍어줘야 됩니다. 왜냐? 75세 이상이 되게 되면 이제는 4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쭉 10명이 서 있으면요, 그중에 4명이 걸린다는 소리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는 거고, 눈이 없으면 뇌경색이 쉽게 오기 때문에 반드시 75세 이상이 되게 되면 심전도를 해마다 찍어보셔야 됩니다. 저희 40대나 50대 네. 환자분들에게도 네. 이런 거를 강조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신방세동이 생기는 게 만약에 젊은 나이에 생겼다, 이게 있다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신방세동이라는 병은 한번 생기게 되면요, 처음에는 짧게 있다가 점점 이게 많아지게 됩니다. 신방세동 자체가 신방세동을 또 만들어낸다고 돼 있거든요. 팝콘 요만한 거 하나 튀기게 되면 처음엔 요만했다가 다 튀겨지는 것처럼 처음에는 신방세동이 요만큼 있다가 나중에는 엄청나게 많아지거든요. 결국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기에 발견을 해가지고 신방세동의 진행 자체를 막아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신방세동이 진행하는 것을 그대로 놔두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결국은요, 제일 큰 문제점은 뇌경색이 오는 거겠지요. 신방세동이 발생을 하게 되면 없는 사람보다도 뇌경색 위험도는 5배나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뇌경색이 생기게 되면요, 나 혼자만의 문제일 수도 있기는 합니다. 물론 내가 제대로 말을 할 수가 없고 제대로 걸을 수도 없고 한쪽에 마비가 오고 너무너무 자기 생활이 비참해지죠.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만 그러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가족도 같이 힘들어집니다. 이동을 하려고 그러면 가족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뒤집변 볼 때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본인뿐만 아니고 가족의 이 생활까지 아주 힘들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신방세동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 심부전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심부전, 말 그대로 심장이 제대로 뛰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안 뛰면 어떻게 되겠어요? 숨이 가쁘겠지요. 숨도 가쁘게 되고요. 맥도 훨씬 더 불규칙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동하는데 숨이 차서 움직일 수도 없고, 어디 가고 싶어도 갈 수도 없어요. 계단을 올라가고 싶은데 계단을 절반만 올라가도 숨이 가빠요. 이만큼 자기 생활이 너무너무 제한되게 됩니다. 이 신방세동이 계속 진행을 하게 되면 심부전이 생기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숨 가쁘겠지요. 또 그리고 가슴은 뛰겠지요. 그리고 가슴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결국 가장 중요하게 해드릴 수 있는 말씀은, 가만히 놔두면 결국 진행한다. 진행하기 전에 조기 발견해서 빨리 치료하자. 이게 신방세동의 조기 발견의 중요한 점이 되겠습니다. 부정맥 질환은 조기 발견이 아니라 예방은 혹시 어려울까요? 모든 부정맥은요,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방하는 거는 자기의 생활 습관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먹고 사는 거 제일 중요하죠.
기름진 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주로 우리 식물성 지방을 섭취를 하고 동물성 지방은 조금 적게 섭취를 해라. 고기를 먹는다고 하더라도 주로 살코기 부분만 먹고 기름기는 빼라. 제 생선을 먹을 때에도 짱어 이런 것보다는 주로 등푸른 생선, 또 오메가3가 많다고 그러거든요. 이런 생선을 먹어라. 그리고 나는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싶어요 라고 했었을 때는 견과류도 도움이 되게 많이 돼요. 그래서 견과류 같은 거, 해초류 같은 거 드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 운동은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자기 심장이 건강해져야 돼요. 심장이 건강해져야 모든 병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저는 몇 번은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 운동은 4번에서 5번 정도는 해주고 뭐 하루 이틀 정도는 쉬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나 진짜 건강해질 거야 라고 해가지고 매일 하는 건 오히려 해로워요. 그러면 한 번 하면 얼마 정도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요, 저희가 권장드리는 거는 40분 정도, 30분 정도를 운동 전체 시간으로 하게 되면 우리 웜업가 많은 시간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끝날 때 바로 툭 끝내게 되면 그것도 항상 심장에 무리가 간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마무리하는 부분, 그래서 앞에 10분, 뒤에 10분, 가운데 30분 하게 되면 뭐 짧게 하면 5분 정도도 할 수 있겠잖아요. 그러면 전체 한 40분에서 50분 정도가 가장 적당한 운동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럼 어느 정도 강도로 운동을 해놔야 되나요? 이것도 물어보시거든요. 우리 뭐 피트니스 가가지고 기계로 재면서 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운동은 숨이 깔딱깔딱 찰 때까지 하는 게 운동입니다. 그러면 이걸 넘어서서 더 힘들게 하고 있게 되면요, 헉헉댈 때 있잖아요. 우리 막 전력질주하면 헉헉대잖아요. 이거 해롭습니다. 심장을 건강하게 하는 거는요, 숨이 딱 여기까지 차가지고 이 정도 헐떡헐떡 하는 정도가 가장 좋아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살을 빼셔야 됩니다. 흔히 우리가 체질량 지수라 그러잖아요. 보통은 키를 제곱합니다. 해가지고 자기 몸무게를 나눠주게 되면 그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5라는 숫자를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과체중이라고 하는데, 과체중이 되게 되면요, 부정맥 위험도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게 막 28, 30이 되잖아요. 그러면 부정맥 위험도가 4배, 5배 이상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부정맥 환자도 다 살 빼세요, 그리고 운동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이 심방소동이 있어가지고 시술까지 하셨던 분들은 반드시 제가 5kg 이상은 감량을 하게 됩니다. 감량해보세요. 해보시면 확실히 내 가슴이 뛰는 게 적어지게 되고 높았던 혈압 떨어지게 되고요, 콜레스테롤마저도 정상이 됩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 당도 떨어집니다. 체중 감량 짱이에요. 운동을 추천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심장 강화를 위한 운동이 혹시 따로 있나요? 실은 유산소 운동하고 무산소 운동하고 다 같이 해야 됩니다. 달리기, 러닝, 수영, 자전거 이런 게 유산소 운동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게 심장이 튼튼해지는 가장 좋은 운동이긴 합니다. 하지만 무산소 운동도 같이 해줘야 됩니다. 무산소 운동을 해주는 거는 결국은 자기의 근육량을 늘리는 거거든요. 뭐 오랫동안 끙하고 역기를 하는 건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벼운 부하를 들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주다 보면 결국은 근육량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근육량이 늘어나야 유산소 운동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은 항상 섞어서 같이 해주셔야 되고,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생활 속에서 내가 부정맥이 생기지 않게 주의할 거는요, 술입니다. 술. 한국인 술 좋아하죠. 뭐 나 소주 몇 병 마셔 하고 다들 자랑들 하지요. 하지만 내가 심장병이 있다, 내가 부정맥이 있다, 한 번, 두 번 가슴 뛰는 걸 느끼셨던 분들은요, 이제는 반드시 본인의 음주 습관을 바꾸셔야 됩니다. 저희가 추천드리는 음주 습관은요, 하루에 소주든 맥주든 상관이 없어요. 모든 잔으로 따졌을 때 술을 2잔에서 3잔 이상 마시는 것을 권고하지를 않습니다. 넘어서게 되면 반드시 부정맥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제일 나쁜 거, 소주 한 병에 보통 우리 7잔 나온다 그러잖아요. 폭음입니다. 폭음. 전체 일주일을 봤을 때 최고로 마실 수 있는 허용량이 14잔으로 되어 있거든요. 일주일 동안 나눠 먹으란 소리예요. 소주 2병을 일주일 동안 나눠 먹어야 되는데, 보통 앉은 자리에서 한 병을 다들 마시잖아요. 어쩌다 보면 괜찮은데 이게 습관적으로 뭐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한 병 이상 마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부정맥은요, 위험도가 10배 이상 증가합니다. 반드시 생깁니다. 그거 아세요? 주변에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요, 대부분 부정맥이 있습니다. 나는 건강해 라고 자신하시잖아요. 모시고 와보세요. 부정맥 있습니다. 없는데?
그분들이요, 연속 10년도 채워보세요. 반드시 있습니다. 어제까지 나 술 잘 마셔라고 자랑했었으면 이제 그런 자랑 그만하시고요. 나도 건강하게 살 거야, 내 신장 건강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많이 마시지 않고 포금하지 않게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심소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심방세동이 빨리 발견하는 거, 조기 발견하는 게 왜 중요한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증상이 있으면 방치하지 마세요. 이건 결국은 건강을 망치는 지름길, 나뿐만 아니고 가족까지 모두 다 불행해질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심방세동은 빨리 발견하시고요. 그리고 나는 그럼 심방세동에 안 걸려야지, 또는 초기 단계에서 증상이 많지 않을 때 반드시 알려드린 생활습관 예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부정맥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